제1편 토공사 및 기초공사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편의 구성 내용은 우선 제1절에서 토공사, 2절에서 기초공사를 다루게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은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총 235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356문제. 이거는 60회서부터 135회에 걸쳐서 이렇게 출제된 문제의 총량이 2356문제인데 이 중에서 제1편에 관련된 내용이 30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비율로 본다면은 13.1%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로 본다면은 대략 308문항인데요. 308문항인데 회차별로 평균 출제된 문항수는 4.1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차지요. 그러면은 한 번 시험 볼 때 31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1편에 해당되는 문제가 4.1문제가 매번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토공사에서는 이 308문제 중에서 173문항이 출제됐고요. 기초공사는 13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제1편을 100%라고 봤을 때 토공사 비중이 56%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는 44%에 해당하는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출제 비중이나 문항수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으로 토공사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토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1100이라는 뜻은 제1편 제1절에 해당되는 일반 사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1년번호에서 공이 있다는 것은 일반 사항을 공통사항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토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는 개요, 사전검토사항, 토파기 공사, 공사관리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에서는 제가 토공사란 무엇이냐, 지하 구조물을 짓기 위한 토파기 공사와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공사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토파기 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막이 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파기 공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리에 대한 것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선 사전 검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 사항. 토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살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관련 자료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지 현황을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 여건을 살펴야 되죠. 그리고 이어서 토파기 공사가 되는데요. 일단 세 가지 사항을 토파기 전에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관련 자료라고 한다면은 문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도면이라고 볼 수 있죠. 흙막이 도면이나 또 도면을 통해서 굴착 심도, 그 다음에 굴착 면적,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흙막이 공법의 적정성, 그리고 토파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공사 물량 내역 이런 것들과
또 공사 과정에 주로 참고해야 되는 집안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지 현황인데요. 이거는 현장에 가기 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스터디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연구가 미리 선행되고 나서 현장에 가서 대지 현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지 현황이라고 한다면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 대지의 형상이나 면적이나 그다음에 고저 상태, 그다음에 대지 경계선의 그 측량 내용들, 그다음에 건축선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경계 표석, 그다음에 참조점, 위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대지 현황에 이어서 우리가 주변 여건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건축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으로서 주변 집안에는 어떤 용도의 그 집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접된 구조물은 어떠한 상태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살핌으로 인해서 건설 공해로 인한 그런 민원 발생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현장 가기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에 기반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답사를 해서 대지 현황과 주변 여건을 살피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토공사 문제에서 반드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두고 암기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좀 말을 풀었을 수 있도록 교재 내용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검토 사항이 살펴지고 나면은 그다음에 본공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현장이 개설되고 나서 드디어 터파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터파기 공사는 크게 집안 굴착,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수 대책, 그다음에 세 번째로 흙막이 공사, 이런 세 가지 사항으로 대략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안 굴착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토사 굴착과 암 굴착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토 처리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집안 굴착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잔토가 발생됐을 때 직상차를 하느냐 아니면은 크레인을 가지고 버킷으로 퍼 올리느냐, 이렇게 버킷과 크레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굴착 효율은 상당히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직상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본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버킷 플러스 크레인 방식으로 잔토 처리를 하는 게 현장 입장에서는 공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배수 대책으로서는 배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침투한 지하수를 배수하느냐 아니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수를 배수하느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배수 공법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윌 포인트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침투한 그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수정을 설치해서 집수정으로 유도 배수를 한 다음에 장외 배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 배수는 주변 집안에 대한 안정성과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그 작업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굴착 장비의 그 주행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터파기 공사하면은 집안 굴착, 배수 대책, 그다음에 굴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토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에 대한 면밀한 그런 준비와 시행이 필요합니다. 흙막이 공사는 터파기 공사의 안전과 굴착 효율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라고 했을 때 이 흙막이는 토류벽과 토류벽을 지지하는 지보공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흙막이 공법은 미리 도면을 통해서 공법이 제시될 수도 있지만 적정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공법에 대해서 적정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터파기 공사 단계에서 필요한 중요한 공사 내용은 지반 굴착, 배수 대책, 흙막이 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공사 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터파기 공사 중에 관리해야 되는 내용이죠. 공사 관리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도급 관리, 세 번째는 입회 및 그 과정에 대한 입회,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측 관리.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사 관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공 계획은 터파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로 그 불확실성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 사항에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공사 일정에 대한 게 시공 계획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안전관리 계획 이렇게 법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그 계획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사 과정에서 장비나 인원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이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그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이러한 검토 및 승인에 대한 내용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검토 승인 과정에서 미흡한 내용이 발생되면은 보완 후에 재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하수급인,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1차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을 준 수급인, 종합건설사가 2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감리원과 발주자가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시공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도급 관리인데요. 하도급 관리는 하수급인의 그 시공 능력을 검토해서 그 하도급을 발주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시공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장비와 인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 과정에서 살펴야 될 겁니다. 하도급 계약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지급보증과 이행보증과 같은 법률적인 부분도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회 및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시공계획을 세우고 하도급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입회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공사는 시공사 나름대로 그 다음에 감리사는 감리사 나름대로 이러한 입회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증거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측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측관리는 공사 중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측관리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관리를 담당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책임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전문 용역 업체한테 계측 관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측 관리에 대해서 계측 항목이나 관리 기준, 계측 빈도, 관리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계측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측 관리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됐다면은 거기에 대한 적정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그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공사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의의를 좀 점검을 좀 해보면은 우선 개요에서 여러분들이 토공사는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점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는 충분히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답안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는 집안굴착, 배수대책, 흙막이 공사가 주요 공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공사 관리 사항으로서는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죠. 계획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하도급을 담당한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관리 사항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사 과정에서 입회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토공사에서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측관리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사전 검토 사항은 무조건 남기고 그 다음에 터파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사관리 중에서 특히 중요한 계측관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항목으로 여러분들께 그 계측관리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토공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울러서 그 토공사 그 다음에 기초공사 전반에 대한 기출 사례들 그 다음에 이러한 토공사에서는 또 1편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러한 비율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중요성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